대표님, 혹시 회사에 쌓여있는 돈 어떻게 꺼내 쓰고 계신가요? 오늘은요, 이 법인 자금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가장 똑똑하게 내 돈으로 만드는 아주 강력한 절세 전략 하나를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. 회사에 쌓인 이익잉여금 10억 원, 이걸 내 개인 계좌로 가져오는데 세금을 고작 6,700만 원만 낼 수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? 에이, 그게 가능해? 싶으시죠?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. 아니, 근데 이 질문이 왜 중요할까요? 바로 여기에 우리 대표님들의 딜레마가 있습니다. 회사가 잘 돼서 이익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나? 다음 세대한테는 어떻게 넘겨주나 하는 이 세금 문제가 점점 더 커지기 때문이죠. 정말 성공의 크기만큼 세금의 무게도 무거워지는 겁니다.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. 자, 이 숫자 한번 보시죠. 6조 원. 이게 바로 넥슨 창업주 유가족이 내야 했던 상속세 금액입니다. 무려 6조 원이요. 평생을 바쳐서 일군 기업의 가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세금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정말 상징적인 숫자죠.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? 10조 원의 유산 중에 6조 원이 세금으로 나가면서 사실상 가장 큰 지분을 상속받은 건 다름 아닌 정부가 된 셈입니다. 이게 바로 제대로 된 계획이 없으면 평생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냉정한 현실입니다. 자,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법인에 있는 돈을 내 돈으로 만드는 방법은요, 크게 5개의 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. 근데 각 문마다 내야 하는 통행료, 즉 세금이 다 제각각이에요. 어느 문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 손에 실제로 쥐어지는 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. 그 5개의 문, 아마 다들 익숙하실 겁니다. 급여나 상여금으로 받아가는 방법, 퇴직금, 배당, 그리고 주식을 회사에 파는 자사주 매입, 마지막으로 특허 같은 산업재산권을 활용하는 방법. 전부 다 합법적인 방법들이지만 어느 문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세금이라는 통행료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.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세요. 똑같이 10억 원을 인출한다고 했을 때 배당으로 받으면 세금 다 떼고 나니 약 6억 5천만 원이 내 손에 들어옵니다. 자사주 매각 방식은 좀 낫네요. 약 7억 8천만 원. 그런데요,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이 특별한 전략을 쓰면 무려 9억 3천만 원 이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. 이 엄청난 차이 눈에 확 들어오시죠? 자, 그럼 도대체 어떻게 9억 3천만 원이 가능했을까요? 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바로 배우자 증여 후 자사주 매입 전략입니다. 이름은 좀 복잡해 보이는데 원리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. 그 핵심 원리부터 한번 보시죠. 이 전략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열쇠는 바로 취득가라는 개념입니다. 세금이라는 건요, 내가 판 가격에서 처음 샀던 가격, 즉 취득가를 뺀 이익에 대해서만 내는 거잖아요. 이 전략의 마법은 뭐냐면 이 처음 샀던 가격을 합법적으로 아주 높게 현재 가치로 확 끌어올리는 데 있습니다. 자, 이 4단계를 보세요. 아주 간단합니다. 첫째, 대표님이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합니다. 그럼 바로 그 증여하는 시점의 주식 가치가 배우자의 새로운 취득가가 되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옛날에 10,000원 주고 산 주식이 지금 6억 원의 가치가 됐다. 그럼 배우자는 이걸 6억 원에 산 셈이 되는 거죠. 그리고 바로 회사가 그 6억 원의 배우자의 주식을 다시 사들입니다. 자, 그럼 어떻게 되죠? 배우자는 6억 원에 받아서 6억 원에 팔았으니까 남는 게 없죠. 양도 차액이 0원.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도 당연히 0원이 되는 원리입니다. 이 표를 보시면 훨씬 더 와 닿으실 겁니다. 배우자한테는 10년간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잖아요? 그러니까 6억 원까지는 증여세도 0원, 양도세도 0원, 세금이 아예 없는 거예요. 자, 그럼 10억 원이면 이때 증여세가 한 6,9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게 전부입니다. 그래서 실효세율이 6.9%가 되는 거죠. 양도소득세는 여전히 낼 게 없고요. 자, 그런데 말입니다. 이렇게 강력한 전략에 아무런 위험이 없을까요? 절대 아니죠.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. 우리나라 세법에는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아주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. 겉으로 드러나는 법적인 형식만 보면요, 아무 문제 없어요. 증여도 자사주 매입도 다 법에 있는 절차니까요. 하지만 국세청은 그 껍데기 뒤에 있는 경제적 실질을 들여다봅니다. 이거 혹시 처음부터 세금 안 내려고 다 짜고 친 거 아니야? 이 돈, 이름만 배우자 앞으로 갔지 결국 대표가 다 쓴 거 아니야?
바로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실제로 이 전략은 법정에서 굉장히 다툼이 많은 영역입니다. 물론 최근에 납세자가 이긴 좋은 판례도 나왔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과세당국은 이 거래의 진짜 목적을 문제 삼아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요. 특히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세요. 배우자에게 돈이 갔다가 곧바로 대표님 통장으로 다시 돌아온다? 이건 뭐 거의 100% 하나의 거래로 보고 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전략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 운명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한 가지는 바로 이겁니다. 돈을 받은 배우자가 그 돈을 진짜로 독립적으로 통제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점. 즉, 이 돈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전략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한 가지 전술에만 의존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. 진짜 중요한 건요, 언제 막힐지 모르는 어떤 기법이 아니라 세법이 아무리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. 제가 그 핵심 원칙 3가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. 절세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원칙, 바로 분산입니다. 첫째, 시간의 분산. 한 번에 다 빼지 말고 여러 해에 걸쳐서 나누는 거죠. 둘째, 세목의 분산. 급여, 배당, 퇴직금, 여러 방법을 섞어서 세율 구간을 낮추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, 가장 중요한 귀속자의 분산. 나 혼자 다 받지 말고 가족에게 소득을 나누어서 세금 부담 자체를 가볍게 만드는 것. 이 3가지 기동 꼭 기억해 주세요. 아니, 왜 이렇게 복잡하게 분산해야 하냐고요? 세법은요, 살아있는 생물 같아요.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. 계속 바뀌어요. 이 타임라인 좀 보세요. 옛날에는 임원 퇴직금에 한도가 없어서 정말 좋았는데 2020년에 딱 막혔죠. 특허 같은 산업재산권 혜택도 점점 줄고 있고요. 그러니까 지금 통하는 방법이 내일도 통할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. 결국 성공적인 절세는요, 그냥 절차 몇 개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. 마치 명품이랑 가품이 겉보기엔 비슷할 수 있어도 그 안에 담긴 실질적인 내용과 목적 그리고 철저한 준비가 그 가치를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. 자,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. 대표님의 현재 절세 계획, 과연 튼튼한 기반 위에 잘 서 있나요? 아니면 언제든 세무조사라는 바람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형식만 갖춘 카드로 만든 집은 아닐까요? 이 질문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이 지속 가능한 성공의 진짜 첫걸음이 될 겁니다.